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단계 학원 IELTS 리스닝 대표 강사 댄입니다. 자, 오늘은 IELTS 리스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18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답을 해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IELTS 리스닝 자주 물어보는 18질문 이 주제로 오늘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을 빨리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집중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많이 물어보는 게 당체 평가 기준이 뭡니까? 라는 거거든요. 자, IELTS 리스닝은요 총 4가지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섹션 1, 2와 섹션 3, 4. 그래서 섹션 1, 2에서 우리한테 평가하는 기준은 이 사람이 외국 땅에 갔을 때 영국이나 호주, 뉴질랜드에 갔을 때 일상적인 생활 영어를 할 수 있냐 없냐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섹션 1이나 섹션 2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부분들로 대화를 구성해서 우리한테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섹션 3와 섹션 4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믹이죠. 그래서 학교에 들어갔을 때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뭔가 학술적인 내용들 그리고 학교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섹션 1부터 섹션 4까지 전부 다 통틀어서 일상적인 영어부터 그 다음에 학업적인 영어까지 모두 다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게 서로 다른 섹션은 서로 다른 문제 유형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일단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섹션에서 3개 이상의 문제 유형은 나오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한 2개 정도의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어쩌다 보면은 가끔 한 섹션 자체가 아예 문제 유형이 하나인 경우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섹션 3 전체가 그냥 완전히 객관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섹션 1은 반드시 주관식이에요. 섹션 2는 반드시 멀티플이에요. 이런 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섞여서 나올 수가 있고 대신에 3개 이상의 유형은 섞여서 나오지 않고. 아시겠죠? 대신에 하나의 섹션으로 밀어붙이는 경우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유형을 정확한 정답을 찾는 근거와 방법을 정확하게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섹션의 난이도는 동일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니에요. 그래서 no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난이도 자체는 섹션이 이동함에 따라서 점차 높아집니다. 즉 섹션 1이 가장 쉽고 그 다음에 섹션 2, 그 다음에 섹션 3, 섹션 4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다라고 얘기하는 섹션 1과 섹션 2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고득점을 받아내셔야만 그죠? 전체 점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섹션 1과 섹션 2에서는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냥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덤벼버리셔야 돼요. 이해됐죠? 왜냐하면 1, 2만 합쳐도 20문제거든요, 여러분. 거기 일단 다 맞았다고 쳐봐요. 남아있는 3, 4가 20개예요. 반타작만 해도 30개래도 여러분. 절대 나쁜 점수 아니라고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응시자의 답안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고득점 비법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음원을 듣고 문제를 풀면서 답안 작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앤서 시트에다 답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러면 실수할 확률이 너무 커집니다. 이 시험은 모든 문제를 풀고 나서 답을 작성할 수 있는 10분이라는 시간을 따로 줘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집중하셔서 문제만 열심히 푸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지에다 답을 다 쓰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10분이 주어졌을 때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이쁜 글자체로 답안지에 옮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30분 동안 문제 풀고 1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답을 옮기시면 되니까 절대 문제 푸는 시간에 답을 쓰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단어 제한수를 넘기면 감점 되나요? 이런 말을 참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일단은 말씀드릴 건 감점이 아니라 오답이에요. 2단어 이상 쓰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3단어를 썼어? 그러면 오답이에요. 조건은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no more than 2 words라는 만약에 제한이 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답을 썼는데 정관사 더나 또는 부정관사 어를 포함해가지고 3단어를 썼잖아요. 그럼 그냥 오답인 거예요. 그런 걸 다 제외시켜서 2단어에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푸실 때는 주어져 있는 글자 수 제한이 몇 가지인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쓰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스펠링은 영국식으로만 써야 됩니까? 라는 질문도 참 많이 하는데 일단은 정답은 no예요. 아시겠죠?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영어 시험이잖아요. 영국 영어를 테스트합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 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데 부산 사투리 테스트하는데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지. 영어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그냥 영어야. 미국식 영어를 쓰셔도 상관없고 영국식 영어를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맞게만 쓰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문법적인 실수는 감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미세한 문법적 실수 있죠. 너무 큰 문법적 실수는 완전 오답이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약간의 문법적 실수가 있다면 감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스펠링을 실수하셨다. 단어를 완전 스펠링을 틀렸다. 철자를. 그러면 이건 그냥 오답 처리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스펠링을 알고 가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입을 하실 때 고유명사 같은 거 쓰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고유명사 이런 거 쓸 때는 반드시 대문자로 써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소형문자로 썼다? 이러면 그냥 바로 또 오답 처리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잘 챙겨서 우리가 답안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포인트는 오버뷰에 있는 문제는 항상 출제가 됩니까? 자, 일단 no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제 오버뷰 그 개요 부분에 보면 이렇게 문제 유형이 몇 가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건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각 테스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IELTS라는 시험은 문제은행에서 이렇게 뽑아오는 거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뭐 몇 년 차 문제 어디 섹션, 그다음에 뭐 어디 섹션 이걸 조합해서 요번에 문제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 테스트는 서로 다른 버전이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버뷰에 있는 그런 문제 예시가 항상 포함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주어져 있는 문제만 정확하게 잘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리스닝의 채점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문제는 40문제가 나오게 되죠. 40문제를 푸시고 각각 1점씩 채점이 돼요. 그리고 40점 만점의 리스닝 테스트 점수를 우리는 9점으로 환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점으로 환산을 한 다음에 밴드 스코어로 점수를 환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IELTS 점수에 이제 환산표를 이용을 하는데 이 환산표가 말이죠. 테스트 버전에 따라 틀려요. 즉 난이도가 어려웠을 경우에는 조금 더 관대한 환산표를 쓰는 거고, 난이도가 너무 쉽게 나왔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한 환산표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난이도에 따라서 이게 환산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밴드 스코어도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점수는 1점 또는 0.5점으로 표시가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올림도 가능한 시험이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리스닝 점수는 전체 평점에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자, 여러분 이게 IELTS라는 게 이제 모든 4가지 섹션, 리스닝, 리딩, 스피킹, 라이팅이 전부 다 9점으로 환산이 되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전체 9점 만점인 시험이 되는 것인데, 자, IELTS 평점은 4개의 각 모듈별 점수를 바탕으로 이제 평균 점수가 산출이 되는 것이고요. 최종 점수는 1점 또는 뭐 0.5점 단위로 해서 표시가 된다. 그래서 4가지에 있는 모든 그 영역들을 9점 만점을 해서 환산을 하겠죠. 그래서 뭐 리스닝 7점, 그다음에 뭐 라이팅 7점, 그다음에 리딩 뭐 6.5점, 그다음에 스피킹 뭐 7.5점. 그럼 이걸 싹 다 더한 다음에 다시 나누기 4를 해서 평균 점수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자리는 일단 뭐 0점 또는 0.5점으로 끝나게 된다. 6.0, 6.5, 7.0, 7.5. 그러니까 뭐 7.25 이런 점수는 나오지가 않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IELTS 리스닝이 실제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yes예요. yes. 왜냐면 토플에 비해서는 일단 훨씬 더 현실적인 영어를 많이 쓰는 게 사실이에요. 슬랭도 참 많이 쓰고요. 진짜 대화하는 것처럼 퍼즈도 정말 많아요. 토플처럼 이렇게 뭔가 짜임새 있는 연기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정말 좀 얘기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해요. 자,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시험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일상 영어 시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섹션 1, 2는 일상생활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그랬고 섹션 3와 4는 학업을 테스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상생활부터 시작해서 대학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의 영어를 테스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IELTS는 일반적인 리스닝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정교한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리스닝 시험에 전에 따로 주어지는 어떤 정보가 있냐? 자, 이 점에 대해서 좀 미리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이제 시험 시간에도 많이 보실 거고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제 각 섹션의 도입 부분에 보면 실제 듣기 평가에서 하게 될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상황을 이제 해설을 좀 듣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정보를 좀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좀 하셔야 되냐면 이 시험이 좋은 게 토플과 다르게 종이 시험이고 모든 문제가 프린트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갖다가 싹 다 읽어보면은 무슨 대화를 할 것인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고 뭐 렉처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이미 살짝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뭐 화자가 누군지 장소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도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생판 모르고 듣는 거나 이 정도 감을 잡고 듣는 거랑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일단은 시험 전에 따로 주어지는 정보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보는 결국 뭐다? 주어져 있는 문제가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질문을 미리 읽을 시간이 주어집니까? 네, 맞아요. 예스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각 섹션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요. 즉 섹션 1이 끝나고 나면 30초의 시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섹션 2가 시작되거든요. 이 시간 동안에 또 문제를 읽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방식들은요, 섹션 1, 2까지는 그냥 아예 시작하기 전에 열심히 다 읽게끔 해요. 미친 척 빠르게 읽게끔. 그래서 더 많은 문제를 읽어놓고 중간중간에 빈 시간이 나오면 남아있는 부분을 더 읽게끔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섹션과 섹션 사이에 이제 빈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문제를 미리 읽으면 된다. 그래서 질문을 미리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도중에 그러면 질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맞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각 섹션 있죠. 우리가 1, 2, 3, 4가 있는데 섹션 1, 2, 3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반으로 나뉘어요. 즉 10문제를 동시에 푸는 게 아니라 절반 풀고 잠깐 쉬고 또 절반 풀고 그 다음에 섹션 2에 가서 절반 풀고 잠깐 쉬고 절반 풀고 이런 식이에요. 중간중간에 다음 그 절반의 문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뭔 조심하셔야 되냐면 섹션 4는 그렇지 않아요. 섹션 4는 중간에 텀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시작부터 끝까지 즉 31번부터 40번까지 그냥 쫙 가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점을 미리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걸 대비를 해서 문제를 다 많이 읽어 놓을 텐데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뭐 섹션 4도 sek션 3처럼 뭐 절반 풀겠지 반만 읽어 놓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망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미리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은 섹션 1, 2, 3에서만 주어진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테스트 시작 전에 나오는 이그젬플 문제가 주어지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 시험장 가시고 또는 뭐 캠브리지 문제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섹션 1 제일 시작할 때 이그젬플 문제가 하나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대화 안에서 이그젬플 문제 내용을 듣게 되죠. 그래서 예시 문제는 주어진다라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 얘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죠. 그냥 단순하게 어떤 방향으로 대화할 것인가만 살짝 알려주는 거지 답을 찾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죠. 그죠? 자, 음원은 몇 번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이에요. 한 번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어디서 막 인문 교과서 같은 거 시중에 나와 있는 거 풀어보고 2번 들려주니까 시험장도 2번 들려주겠지? 아니요, 한 번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영어 시험 중에서 2번 들려주는 시험은 대한민국에서 만든 탭스 시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몇몇 섹션들만, 그죠? 몇몇 파트만 2번 들려주죠. 하지만 IELTS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16번째, 듣기의 순서는 문제의 순서와 동일합니까? 그렇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음원이 나오지가 않아요. 문제가 배열되어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음원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를 순차적으로 읽으면서 이 대화가 어떤 순서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얘기할 것인지 미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청취하게 될 정보나 내용은 문제지에 출제된 순서와 동일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갖다 미리 읽으면서 대화가 어떻게 나갈 건지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번째. 각 섹션 마지막에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까? 주어져요.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섹션 1과 섹션 2 사이에 30초가 있고 섹션 2와 섹션 3 사이에 30초가 있고 원래 그 30초라는 건 다음 섹션에 넘어가기 전에 내가 이제 막 끝낸 이 섹션의 답안지를 정리하라는 시간이에요. 답이 맞는지 아닌지.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시간을 무조건 끌어 모아야 돼. 어차피 답은 쓰고 나면 정리를 하든 안 하든 이건 뭐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쓰고 나면 그걸로 끝인 거거든요. 그래서 섹션과 섹션 사이에 있는 이 시간 동안에는 반드시 다음 섹션에 나올 문제를 미리 읽으시면서 어떤 대화가 나올 것인지 예측할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확인하라고 주어지는 시간에 우리는 답안을 확인하라고 주어지는 시간에 우리는 답안을 확인할 게 아니라 다음 섹션의 문제를 미리 읽으면서 더 많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18번째, 답안 작성 시간이 따로 주어집니까?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바로 그 부분이죠. 1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음원을 풀 때는 거기만 집중해서 풀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안은 따로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IELTS를 학습할 때 리스닝에 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고 이게 여러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 시험은 참 넘어갔었네, 그죠? 시험 자체가 어렵다면 어려운 시험인데 이게 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참 쉬운 시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리스닝 영역은 더더욱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강의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점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스킬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IELTS를 해야겠다라는 마음만 딱 가지시면은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단기간에 점수를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시다가 뭔가 좀 궁금한 게 있거나 개인적으로 좀 물어봐야 될 내용이 있으면 게시판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좀 개인적인 거다, 선생님한테 좀 개별적으로 뭔가 상담을 받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성심껏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드린 정보가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강의에서 여러분을 만나뵐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데니였습니다.